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 좌니림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2P 머니를 만드는 과정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만든 자료보다 사실 저도 한 6년 전에 이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정말 잘 정리된 그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잘 정리된 콘텐츠가 없다 싶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국내에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한글 번역이 스크립트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같이 보면서 저와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글의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채널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제 물론 교육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하고 나서 이게 녹화가 된 게 저장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지 아니면 그 라이센스 클레임이 와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라이브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이제 설명과 더불어 제가 이 콘텐츠의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한글 자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 직접 가셔서 한글 자막을 좀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 링크는 실시간 채팅 말고 방송이 끝나고 녹화가 되면 녹화본에도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3 blue 1 brown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저는 이제 홍채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 3 blue 1 brown이라고 하는 이 채널은 아마 4명이서 한 팀이지 않을까? 그 중에 3명은 파란 눈을 가졌고 한 명은 이 갈색 눈을 가진 그런 팀이 아닐까. 그 예전에 그 Four Non Blonde라고 하는 밴드도 있었죠. 뭐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좀 해보고요. 제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의 But how does Bitcoin actually works? 라고 하는 영상이고요. 자, 구독자가 542만 명이나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조회수를 보시면 거의 1,500만 회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조회가 됐죠. 이 이제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조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직관적이고 깊이도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설명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자막을 누가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있었네요. 자, 소리는 좀 일부러 작게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순전히 디지털로만 만들어진 화폐라는 이야기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자, 자막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자, 누군지 정확하진 않다. 이때만 해도 이제 잘 몰랐죠.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저처럼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 있으면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직접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실 저도 지난 2시간 동안 했던 이 강의의 모티브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없던 무에서 이제 처음부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장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거죠. 자, 먼저 친구들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입을 해야겠지. 이제부터는 장부를 믿으면 되니까 친구들과 세상에 대한 신뢰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 거야.
암호학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 그런 신뢰가 없어도 장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 거래 생명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어때?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암호화폐야. 지금은 거래소에서 수천 가지의 암호화폐를 기존의 통화로 사고 팔 수 있어. 앞에서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이해할 수 있고 언제 그리고 왜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설계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어. 사실 내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작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증했기 때문이야. 암호화폐에 대한 이 정도의 관심은 솔직히 말해 좀 과장된 면도 있어. 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가격에 대한 얘기나 예측을 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예, 이제 여기 자, 초반에는 좀 건너뛸게요. 이제 배경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은행 대신에 암호학에서 탄생된 몇 가지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거래 주체들 사이에 신뢰가 필요하지 않은 똘똘한 분산 시스템,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은 앞에 몇 분 동안 잠시 접어두자고. 자, 그래서 기초적인 걸 얘기합니다. 자, 암호화폐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블록체인을 하기 전에 장부와 디지털 서명, 자, 현실적인 장부와 디지털 서명으로부터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앨리스와 밥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역값을 더치페이로 하는데 항상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공동의 장부를 만들고 더치페이 내역을 모두 기록해두고 이제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치페이 하기로 했지만 그때 당장 누가 이렇게 돈을 좀 빌리기도 하고 한 사람 내기도 하겠죠.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뭐 빌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구 정산하면 누가 누구한테 뭘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기입을 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술가 피상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자, 그래서 이 모두 모여서 거래 내역을 보고 정산을 하는 건데, 자, 받은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정산했던 돈을 내고, 쓴 돈보다 받은 돈이 더 많으면 반대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단순한 시스템을 규약으로 정의하면, 이 규약, 즉 프로토콜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장부에 기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정산은 자 모여가지고 매월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동장부의 문제점은 아무나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못된 기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밥이 앨리스의 확인도 없이 자기 멋대로 앨리스가 밥에게 $100를 지불하라라고. 앨리스 pays Bob $100.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앨리스랑 허락도 없이 쓰면 안 되겠죠. 예. 자, 앨리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앨리스가 동의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서명을요. 자, 그래서 앨리스는 자기가 돈을 보낸다는 거래 기록에 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무엇인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실제로 장부를 쓰게 된다면 그냥 물리적인 장부를 쓰게 되면 이렇게 서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증표는 이걸 디지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서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서명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서명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앨리스라고 서명을 했는데 여기 앨리스라고 썼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형식으로 실제 상황에서 하게 되면 이 매번 글씨가 조금씩 좀 다르겠죠. 패턴은 비슷하더라도, 그죠? 뭐 이렇게 좌니 이렇게 썼다 치면은 이 필체가 조금씩 달라질 텐데, 아무튼 이 디지털 필체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이미지니까 하나의 이미지니까 얘를 결국은 하나의 숫자로 이 파일을 결국 데이터 파일이 되겠죠.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디지털 암호는 결국은
하나의 숫자 또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문서가 있으면 물리적인 환경에서 문서 위에 서명을 하니까 그 문서와 서명이 딱 달라붙죠. 그러나 디지털 월드에서는 문서와 서명이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이 서명만 뚝 복사해가지고 복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서명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위조를 못하게. 자, 그래서 비대칭 키 개념이 나옵니다. 공개 키와 비공개 키. 자, 이 퍼블릭 키는 PK라고 하고요. 프라이빗 키도 퍼블릭도 P로 시작하고 프라이빗도 P로 시작하니까 프라이빗 키 대신에 시큐리티 키라고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비밀 키. 자, 그래서 공개 키, 개인 키 또는 개인 키는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 키라고도 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키에서 SK라고 약자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키, 시크릿 키. 그러면 앨리스, 자, 앨리스, 퍼블릭 키, 이 퍼블릭 키는 다 공유를 해줘요. 근데 이 시크릿 키는 앨리스 거는 앨리스만, 밥 거는 밥, 찰리는 찰리 것만 들고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자기 것만 들고 있게 되면, 자, 현실에서 다시요. 좀 전에 이미지 보시면 현실에서 문서에다가 이렇게 쓰면 어떤 문서에든 동일한 서명이 똑같아 보이지만, 자, 디지털 월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디지털 서명에서는 더 강력해. 서명하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서명 자체가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 하나만 바뀌더라도 디지털 서명 값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자, 이 문서 전체,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 전체와 그다음에 개인 키, 이 개인 키를 인풋으로 하는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시그니처예요. 네. 자, 메시지에 개인 키로 서명을 하면, 서명을 하면 그게 이제 서명이 되죠. 시그니처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서명값을 만들 때 누군가가 이 서명값을 훔쳐도 이 서명만 훔쳐갔을 때 이 서명은 보시다시피 메시지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서명만 훔쳐가서 다른 문서에다가 이 서명을 갖다 붙이면 이게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로 서명했을 때는 시그니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서명만 가져다가 도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검증할 때는, 자, 메시지는 공개된 내용이니까 검증자도 알고 있죠. 이 메시지 내용은. 자, 시그니처도 공개돼 있죠. 문서와 함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시크릿 키는 모르니까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크릿 키는 모르죠. 대신 뭘 알고 있죠? 퍼블릭 키를 알죠. 그래서 퍼블릭 키를 대입을 하면, 네. 자, 이렇게 하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검증할 때는. 네. 그래서 참이면 이 서명은 맞는 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원리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할 필요 없지만, 자, 이 베리파이를 할 때, 베리파이를 할 때 256비트 시그니처, 자, 요거를 임의로 이거를 추측하거나 때려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256비트라는 게 이만큼의 비트라는 거거든요. 여기 막 바뀌는 거 보세요.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 같죠, 여기는. 근데 이제 점점 어때요? 현상이. 이거 하나 바뀌는데 한 세월이죠. 자, 이거 이제 자릿수 하나 올라갔습니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릿수 하나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자 2의 256수, 내가 설명드렸죠? 2의 256수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번 세어본 적도 없는 아주 무식하게 많은 그런 수라는 거 알겠죠? 큰 수. 네. 자, 요 비디오를 보면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자, 결국은 어떤 디지털 서명값이 유효하다고 확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서명하는 사람이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서명값은 우연히 찍어서 맞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시크릿 키, 개인 키를 가진 사람이 이 메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곳에도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허점이 뭐냐면 이 서명만 따로 떼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 메시지 자체를 복사해서 복붙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약간 이중지불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중지불을 오버스펜딩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버스펜딩이나 이중지불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잔고가 지금 $100인데 잔고가 $100인데 오버스펜딩을 하게 되면 잔고가 $100인데 내가 $110를 쓰게 되면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이제 $110 지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단축키가 안 먹냐.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 가져오면 자, 그래서 더블 스펜딩은 가져왔네요. 자, 더블 스펜딩은 특정한 코인을 한번 쓰고 그걸 또 쓰는 걸 더블 스펜딩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잔액 이상으로 쓰는 걸 오버스펜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오버스펜딩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앨리스가 밥에게 $100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한 건에 대해서 앨리스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앨리스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자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계속 붙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메시지의 거래별로 자 일단 아이디를 붙입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아이디가 되게 각 거래는 서로 다른 새로운 거래로 인식되고 새로운 디지털 서명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매번 이 트랜잭션마다 아이디를 부여해요. 아이디를 부여해서 요게 이제 항상 새로운 걸로 인식이 되게끔 복붙을 할 수 없게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이제 이 아이디까지 복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즉 이 서명을 할 때 메시지 안에 이 아이디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을 누군가가 이 부분을 복붙을 했어요. 만약에 1번을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건 이미 처리된 거라고 걸 알 수 있겠죠. 트랜잭션이. 그래서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이렇게 한 번밖에 처리가 안 되고 반복 처리된 건 무시되는 거를 이제 몇등 아이덴포텐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런 몇등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only signed transactions are valid. 자, 하지만 여전히 거래 참여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거래 참여자 모두가 규칙에 따를 거고 매월 말일에 현금을 정산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찰리가 수천 달러를 지불한다는 거래 기록을 장부에 넣어놓고 먹튀를 번역을 굉장히 찰지게 잘했죠. 우리나라에 맞게. 그래서 장부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찰리가 이만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찰리가 튀어버렸죠. 나중에 실제 정산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먹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뭘 하냐면 월 미래 장부 기록 사후 정산 방식 대신에
미리 돈을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자,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적립해둔 돈을 기반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적립 내역을 기록을 하는데, 자, 처음에 자 앨리스 게츠 이런 식으로 적립을 했죠.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앨리스, 밥, 찰리, 그다음에 당신이 100씩 가져갑니다. 자, 이제 적립해둔 이상 금액 이상으로는 지출할 수 없게 하면 이제 먹튀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적립하고 이제 이 잔고 이상으로 지출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처음 두 거래가 찰리가 앨리스에게 $50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찰리가 밥에게 $50를 지불했어요. 그러면 찰리는 이제 자기가 가져왔던 $100 다 썼죠. $100를. 근데 일곱 번째 트랜잭션에서 찰리가 또 $20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invalid하게, 무효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잔고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트랜잭션이 서명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잔고가 모자라는지 않는지,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아까 그 더블 스펜딩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예. 과잉 인출, 그죠? 자기 잔고는 $100인데 $50, 마지막에 $20는 과잉 인출이죠. 자,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잔고의 계산을 해서 셈을 하는 거고요. 더블 스펜딩은 뭐냐면요. 더블 스펜딩은 애초에 찰리가 이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00가 사실은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액면가 $50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는 사실상 $50, 액면가 $50짜리 두 개, $50짜리 코인 두 개로 구성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50짜리 그 지폐 또는 코인, 그러면 찰리가 첫 번째 코인을 썼죠. 이렇게. 그러면 $50 어치가 남았다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코인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없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을 또 썼죠. 이거 써버렸어요. 지갑에서 없어져요. 세 번째는 애초에 $20짜리는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더블 스펜딩은 뭐냐면 여기서 $20가 아니라 요 이미 쓴 거 있죠. 이미 쓴 거. 여기 다시 $50짜리가 이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미 쓴 걸 또 쓴다 그러면 삑 하는 겁니다. 이게 더블 스펜딩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찰리의 $100가, 요 $100는 사실 $50짜리 코인 1, 그 다음에 $50짜리 코인 2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50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C1을 찰리 페이즈 앨리스 C1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잔고가 뭐가 나죠? $50가 아니라 C2 하나만 남겠죠. 찰리한테. 그리고 찰리가 페이즈 밥 $50가 아니라 뭐가 되죠? 이제 남아있던 C2를 밥에게 페이를 해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여기 대관절 이미 썼던 C1이나 C2가 한번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C1을 다시 Charlie pays you C1. 그러면 C1은 이미 여기서 쓰였죠. 그러니까 잔고를 초과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쓴 코인 한 번 더 쓰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이중지불. 자, 이게 이중지불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중지불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때 요 코인을 뭐라고 그런다? Unspent Transaction Output. 그래서 UTXO라고 해요. 자, 요 내용만 조금 이제 비트코인과 차이가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물리적인 US 달러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점이야. 이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부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이 장부상에서 수입을 올리고 지출하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자,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장부상의 돈을 US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돈의 정의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종이 지폐 있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종이 지폐도 사실은 뭘까요? 종이 지폐도 장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종이 지폐도요, 장부의 한 부분을 찢어서 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저자가 이해하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통찰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폐가 있겠죠. 실제로 지폐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0원권 또는 이제 50,000원권 이렇게 있죠. 공화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그래서 다 유니크하게 이제 식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익숙하니까. 동전도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이 지폐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이라고들 많이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 어떤 말 그대로 돈, 머니. 자, 그런데 사실 어떻다? 우리 법정 앞에 피앗 머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쓴 숫자를 들고 다니지만, 이 종이가 뭐냐면 사실은 한국은행의 장부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 종이 자체가 한국은행의 장부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부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장부를 썼는데, 이 장부를 써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있겠죠? 이렇게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 발행된 장부에 요거를 쭉쭉 찢어가지고 장부를 찢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각자가. 자,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들고 있다는 거는 장부의 일부분의 인포메이션을 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게 돈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한 쿠션을 더 먹였죠.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상 정말 달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 장부에서만 달러가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의 달러와 연결이 끊어져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겠죠? 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장부상의 금액을 장부 달러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레저 달러에서 LD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저 달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장부 달러를 실물 US 달러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실제로 밥에게 10 US 달러를 주면 장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디지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밥이 앨리스에게 10 장부 달러를 지불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장부의 규약 내에는 이 서로 이제 외부에서 이 실제로 US 달러랑 바꾸는 거는 그 환전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다시 한번요. 자, 달러를 유로나 다른 통화로 환전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환전 그 자체는 그저 독립적인 사건이지 않느냐.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한데, 뭐냐면 장부는 해당 통화의 모든 거래 이력만 가지고 있을 뿐 환전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커런시라는 게 결국은 특별한 게 아니라 트랜잭션 히스토리다.
통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트랜잭션 히스토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자, 비트코인에서도 사람들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장부에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장부에 새로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몇 분 후에 설명을 해줄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장부는 일종의 공용장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겠죠. 그 웹사이트를 이제 통제소라고 하면 중앙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은행이라든가 중앙의 중앙화된 어떤 통제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 장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장부에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앨리스가 바백에 100 장부 달러를 100 이제 LD죠. 100 LD를 지불이라는 거래를 기록하려면 자, 앨리스 페이스 바 100 LD. 자, 그래서 장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치가 하지 않는다면 각자 복사본을 모의하는 이런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왜냐하면 기록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랐을 때 무언가 기록됐는데 그 내용이 달랐을 때 그 중에서 진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비 앨리스가 바비 이제 앨리스가 바백에 장부 달러 10 LD를 지불한다라는 거래 정보를 수신 받았다면 바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똑같은 거래 정보를 수신받고 그 거래 정보에 대해서 기록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드캐스팅 되는 정보를 이제 수신하는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이 파이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거래를 똑같은 순서로 그들이 장부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부 내용이 언제나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비잔틴 제너럴 이슈죠. 그 유명한 비잔틴 장군의 이슈예요. 자, 이 핵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결국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죠. 작업 증명. 자, 거래 내용 기록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규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 중앙에서 어떤 어서리티가 이게 먼저입니다, 이건 오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분산되어 있는 분산 노드들이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지휘관 없이 지휘자나 지휘관이 없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마치 지휘를 받는 것처럼 중앙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장부를 기입할 수 있는 려면 이들이 공유하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번역에서는 규약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어떠한 규칙, 어떤 규약을 기반으로 각자가 그 규약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 자, 이 문제를 푸는 게 일종의 이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서 분산된 컴퓨터가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서버나 이런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노드의 도움 없이 모두 이제 조화롭게 싱크를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그게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에서 푼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에 그 해답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한다? 자, 가장 많은 계산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장부가 신뢰할 만한 올바른 장부라는 것이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장 많은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장부, 많은 계산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장부가 자, 신뢰할 수 있는 장부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자, 이제 해시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다시 여기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산 작업에 둔다면 거래 내역을 속이거나 장부의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장부를 기입할 때 어떤 수학적 연산의 결과를 동시에 기입을 할 수 해야만 되게끔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장부를 조작하고 싶은 사람은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보안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원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보안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암호나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도 무식하게 때려서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이 좋다면. 이게 모든 게 확률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확률적인 거 플러스 완벽하진 않은데,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완벽하게 대비를 하면 될 것이냐? 라는 관점이 생기겠죠. 보안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있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자, 그래서 그 10만 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키고자 하는 것의 가치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지키는 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빼앗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10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1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 10만 원을 탈취하려고 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탈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동기가 사라지겠죠. 그 뺏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손해를 보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보안은 이렇게 경제학적이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장부를 멋대로 잘못 쓰려고 할 때 쓰고 싶은 자들이 그런 멋대로 잘못 쓰거나 분산된 장부를 하니까 회방을 놓고 싶거나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장부를 잘못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무나 장부를 쓰는 게 쉽다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잘못된 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장부를 기입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 장부를 써서 작성해서 만들어 운용하는데 이 장부를 작성해서 운용하는데 그 운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효용성, 경제적 가치보다 이 프루프 오브 워크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 역시도 경제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최적점을 찾아가는, 최적해를 찾아가는 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콘텐츠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절묘하게 그 최적점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인류가 이 금융 시스템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비용, 최적의 비용으로 수렴하게끔 그 POW 작업 증명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그 최소로 수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런 면이 굉장히 심오한 어떤 설계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장부를 기입하는 게 아니라 단지 화폐를 사용만 하는,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가벼운 클라이언트.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모든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장부에.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비트코인과 다른 모든 암호화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프루프 오브 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프루프 오브 워크의 동작 원리, 이제 이렇게 암호학적이고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좀 설명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proof of work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류의 메시지나 파일도 입력값의 종류는 중요하잖아. 자, 해시라고 하는 거는 자, 단방향 함수예요. 그래서 이 SHA-256이라고 하는 해시는 어떠한 길이의 데이터든 들어가면 다 256비트의 즉 256개의 01, 01, 000, 0과 1의 조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3 blue, 1 brown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아무리 긴 메시지를 넣어도 256비트, 아무리 짧은 메시지를 넣어도 역시나 256비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시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결과값을 가지고 원본을 추측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길이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은데 아이고. 자, 이 값을 도출해내는 원본 값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시 함수는 가장 뭐랑 유사하냐면 이제 나눈 나머지 값. 이를테면 자, 뭔가 1부터 n까지의 정수를 이제 그냥 무한히 1부터 무한한 이제 정수, 열린 집합이죠. 이 양의 정수는 열린 집합인데 여기를 5로 나눈 나머지로 다 이걸 분류해요. 그러면 1은 5로 나누면 1이 남죠. 2는 2가 남고 3, 4. 5는 0이 남죠. 6은 다시 1이 남죠. 2, 3, 4, 0. 그래서 어떤 큰 수가 들어오든 전부 다 1, 2, 3, 4, 0 중에 하나로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나 이거는 반복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은 5개지만 이게 2에 256승계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산도 단순히 이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암호학적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이 2에 256승계의 가지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가지수만 하더라도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크게 클 만큼 아주 무식한 수이긴 하죠. 하지만 그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욱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풋 값은 무한대니까 개수는 이거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게 나오는 거 이거고 1이랑 1 여기 이제 해시의 결과값인데 같은 해시 값을 산출해내는 서로 다른 인풋을 서로 이렇게 충돌낸다고 그래요. 해시가. 그래서 이거 해시 컬리전이라고 하는데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얘도 2에 256승이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지만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더욱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이제 가능성 자체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지구에서 인류 문명이 여기다 실제로 일일이 다 문서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떤 인풋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영역,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진 않았지만 가능성의 영역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값이 당연히 즉 아까 나눗셈 같은 경우에 나눠서 떨어지는 숫자가 3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원본이 3인지 8인지 13인지 28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 중에 어떤 건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들 맞추기가 어렵고 얘는 이제 심지어 규칙도 없어서 SHA-256은 규칙도 없기 때문에 이 역으로 추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 특징의 입력값 중에 다 하나만 바꾸더라도 크라운을 바꿨더니 이게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입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쭉 바뀌죠.
자, 역연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과 1로 자, 역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이제 찍어서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경우의 수는 2에 256이니까 자, 이거는 뭐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잠깐 그냥 그 직접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샤오 256이 이제 우리 구글 뭐 여러 가지 암호에서 쓰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는 자, 이거를 프루프 오브 워크랑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일정한 자, 장부가 있는데 장부에다가 어떤 아이고 예, 장부에 어떤 숫자를 추가했더니 이제 장부에다가 특정 이 노이즈 값을 추가해서 임의의 노이즈 값을 추가해서 해시 연산을 했더니 자, 공교롭게도 제일 앞부분에 0이 30개 이상 나오는 0이 30개 이상 나오는 해시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부의 이 윗부분의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건 장부의 원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에서 일반적인 거를 그냥 이걸 해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도 다 골고루 1이 뭐 여기 드문드문 섞여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가 0이 쭉쭉쭉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젓가락 하나를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대부분 젓가락이 딱 이렇게 눕겠죠. 떨어지고 나면 젓가락이. 근데 이게 앞에 0이 30개나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젓가락 하나를 랜덤하게 떨어뜨렸는데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우연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이건 드문 일인 거죠. 예, 그런 드문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노이즈 값을 찾는 거예요. 그 노이즈 값을 우리가 매징 넘버라고 한다. 또는 이제 뭐 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찾으면 이걸 찾으면 이제 작업 증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필름으로 플라스틱 코팅을 하죠.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비닐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열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코팅을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코팅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장부니까 이 디지털화된 이 내용을 훼손되지 않게끔 코팅을 하는데 이 디지털로 코팅을 해야 되니까 그 코팅을 하는 게 바로 어떤 특정한 숫자, 이런 수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숫자를 찾아서 딱 요 내용과 합이 절묘하게 맞는 어떤 숫자, 이 내용과 합이 절묘하게 맞는 특정한 숫자를 해시험지에 넣어버리면 앞에 30개의 0이 나온다. 이게 프루프 오브 워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30이 이제 0이 30개가 나올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샤256 해시 연산을 10억 번 해야 되는데 이 하는 방법이 역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무식하게 계속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저런 막 숫자를 넣어서 10억 번을 요 장부의 내용과 궁합이 딱 맞는 요 숫자를 찾기 위해서 무식하게 10억 번 정도 연산을 하다 보면
딱 이런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온다. 그때 이제 그러면 요 숫자를 이 장부와 궁합이 딱 맞는 거니까 이 퍼즐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분단 장부로 다시 돌아가서 자, 모두가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에서 올바른 장부인지 모두가 동의를 하면 자, 이렇게 가장 많은 작업이 포함된 장부, 즉 이건 이제 롱리스트 체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장부는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저장이 되어 있고 블럭에는 일정한 수의 거래 내역이 작업 증명한 게 담겨 있으며 그 블럭의 시값은 정해진 만큼의 여러 자릿수의 0으로 시작하겠지. 그렇죠? 먼저 블럭의 시값이 60자리의 0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해보자. 나중에는 이 60이라는 값을 결정하는 데 어떤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체계라는 게 결국 난이도라는 거죠. 예, 그 난이도가 변합니다. 약 2016개의 블럭마다 한번 변할 거예요. 자, 거래는 지불하는 송금자의 디지털 설명이 있어야지만 유효한 거래로 인식되는 것처럼 블록도 마찬가지로 작업 증명이 있어야만 된다. 더 나아가서 블록들끼리 순서까지 보장하려면 각 블록이 자기보다 앞서 있는 이전 블록의 핵심값을 포함하면 된다. 자, 그렇죠. 이게 연쇄적으로 블럭의 내용 속에 앞블럭에 이른바 이제 이 앞블럭을 압축한 썸네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썸네일을 딱 보면 만약에 앞블럭이 여기 50인데 이제 51로 바뀌었다. 그럼 내용이 다르죠. 요거를 해시한 값이랑 요게 다르죠. 그러면 누가 이제 이게 50번째 블럭이고 이게 51번째 블럭인데 누군가 와서 자기 앞에 게 이거 엉뚱한 데이터에 와서 이제 50 여기 50을 여기 헷갈리네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갈게요. 네 번째 블럭의 내용에서 이제 나는 이제 네 번째 블럭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블럭 내용을 누군가가 다 이제 동떨어진 외딴 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50이 정확한 수인데 51이라고 변조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이거 해시해 보면 이거 다르니까 얘랑 얘랑은 연결된 체인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내용을 해시해서 이 블럭의 내용을 이렇게 해시 값을 알아보면 얘랑 얘랑이 연결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블럭의 해시가 결국은 블럭과 블럭을 연결해주는 앵커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바꾼다든가 블럭에 앞에 있는 내용을 바꾸게 되면 해시가 안 맞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블럭 중에 하나만 바뀌더라도 이게 뭔가 잘못된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영상에 설명이 안 되지만 제가 51% 어택이 굉장히 이제 허무맹랑한 과장된 내용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용상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대본에 수학적으로 그냥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51%든 뭐 99%가 하든 잘못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이제 누구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누구든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 작업 증명을 하고 마침내 매직 넘버를 찾아서 브로드캐스팅하면 모두가 자, 요 장부 하나의 블럭이 장부에 이제 책으로 치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부가 4페이지까지 기록됐고 모두가 동일하게 4페이지까지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럭의 제일 첫 번째에는 아까 우리가 각각이 앨리스와 밥과 찰리와 여러분이 최초에 이걸 거래를 시작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금을 하고 시작했죠. 그와 유사하게 그때는 뭐라고 하죠? 페이가 아니라 겟이라고 했대. 앨리스 아까 영상에서 보면 앨리스 겟 영상에 보면 여기 이제 겟이라고 돼 있었죠. 네.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거래에 포함되는 거는 자, 이 블럭을 채굴한 사람이 이렇게 get 10 장부 달러를 가져간다. 블럭 컬렉터 1
gets 10 LD 이렇게. 자, 이 특별한 블록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가 않겠죠. 왜? 왜냐면 누군가 이 쌍방거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없으므로 다시요. 이 보상액을 지급하는 주체가 없으므로 디지털 서명이 필요하지 않지. 요거는 한 90점짜리죠. 90점. 나머지 10%는 뭐죠? 지급하는 주체가 없진 않죠. 누가 지급하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급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토시가 지급하는 거예요. 사토시. 자, 지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토시가 직접 주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사토시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방법적으로 보면 사토시가 코인을 다 어디다 묻어놨죠? 코인베이스에 묻어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코인들은 이 코인베이스에 이렇게 쭉 쌓여있어요. 물론 당연히 디지털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고 그냥 디지털 월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건데 개념. 자,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일과 미리 발행이 되어서 이게 딱 정해져 있죠. 추가 발행이 없어요. 이미 발행된 거를 야금야금 꺼내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채굴자가 블록 크리에이터가 이만큼 가져간다라고 하는 규칙에 의해서 블록을 했을 때 아직 코인베이스에 있는 놈을 가져다가 여기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블록 리워드다. 자, 그런데 많이들 뭐라고 오해를 한다? 요때 이 채굴자가 이 코인을 발행했다. 그때. 그럼 10분마다 코인을 발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다? 10분마다 가격을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B 모두 다 시장 가격이 있죠. 시장 가격이 이미 정해진 어떤 거를 그 다음에 매번 돌아가면서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이렇게 해서 발행한다는 개념으로 치면 뭐죠? 이거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잘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90점이라고 한 거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설명 잘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디지털 서명이 필요 없죠. 자, 이 블록이 새로 생성될 때마다 보상에 의해 장부 달러의 총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장부 달러의 총액이 증가한다. 장부 달러의 총액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00만 개로 총액은 정해져 있죠. 그게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의 개념이에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사토시가 수학적으로 잠가놓은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에 있는 게 풀려서 특정 주인한테 할당되는 거, 지지, 총액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코인베이스 개념을 빼고 생각하면 마치 무에서 코인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급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증가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을 하는 이렇게 작업을 이제 블록을 생성할 때 실물 경제에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기 함으로 이거 다시 빨리 지나가서 자, 그래서 이거를 실물 경제에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기 함으로 채굴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네. But when you hear or read about miners, keep in mind that what they're really doing is listening for transactions, creating blocks, broadcasting those blocks, and getting rewarded with new money for doing so. 네. From the miner's perspective, each block is 일단 채굴자 입장에서는 각 블럭이 miniature mine. 미니 로또나 마찬가지다. 모든 채굴자들이 서로 먼저 매직 넘버를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Until one 자, 그래서 먼저 찾은 쪽이 그러니까 보세요. 요 장부 내용이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요 이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만 빼고요. 요 마이너 1, 2, 3 부분 빼고 요 밑에 있는 앨리스 페이즈 밥 20 LD, 찰리 페이즈 U 요 부분은 다 동일하죠. 요 부분
이 부분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를 쓰는데 누가 이 매직 넘버를 먼저 써느냐서 먼저 쓴 사람이 여기다 자기 -2 ge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록 보상이 되는 거죠. It makes the hash of the block start with zeros and you get the reward. For anyone else who just wants to use the system to make payments, instead of listening for transactions, they all start listening just for blocks being broadcast by Linux. 그래서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모든 트랜잭션을 확인할 게 아니라 이 블록 값만 추려도 된다라고 하는데 With conflicting transaction histories, you defer to the longest one, the one with the most work put in. 자, 만약에 서로 다른 이제 상충하는 서로 충돌하는 서로 상충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계산 작업 프루프 오브 워크가 적용된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여러분들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If there's a 그리고 일시적으로 얘가 더 앞질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작업 증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시야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준다는 거죠. 왜냐면 얼추 비슷한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장부가 이건 얼추 다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요거랑 요거만 차이가 있어. 뭔가 요 안에 이렇게 토시가 차이가 났어요. 네. 여기는 세모가 돼 있고 여기는 네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시만 달라. 그래서 이건 어느 게 맞는지를 알아야 될 때는 그게 이제 이렇게 뭐 롱체인을 바라보겠지만 아예 터무니없는 게 여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터무니없는 게 무수히도 걔네들은 터무니없는 거는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쳐다볼 필요도 없겠죠.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프루프 오브 워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후보군이 되겠죠. 그 후보군에서 확연히 이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의 길이, 체인의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든가 어떤 내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롱체인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얼토당토 않는 게 있다. 프루프 오브 워크도 안 돼 있고 막 내용도 막 얼토당토 않다.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시그널링 이론에 의해서 얘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어떤 멋진 이 매직 넘버가 여기 딱딱 달려 있는 거를 확인해 하고 적어도 우리가 찾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곳에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Here an additional block that makes one by one. So even though there's no central authority and everyone is maintaining their own copy, 자, 그런데 if everyone agrees to give preference to whichever blockchain has the most work put into it, we have a way to arrive at decentralized. 자, 이렇게 작업 증명을 통해서 신뢰하는 중앙기관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We should trust that a payment is legit. It's actually really helpful to walk through exactly what it would take. 자, 이게 정상중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앨리스는 바백에 100 장부 달러를 지불한다는 거짓 거래가 포함된 블록을 바백에 보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바백에 100 LD를 보낸다라고 하는 블록을 보내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브로드캐스팅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만 자기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앨리스가 바백에 돈 준 거를 모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밥과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들을 속이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네트워크의 나머지 참여자들은 3대 1이니까 이쪽에서 그 트랜잭션은 이제 쓰이지 않고서는 But Bob is still going to be hearing the broadcasts made by the robots. So to keep him believing this fraudulent block, Alice would have to do 자. all of the work herself to keep adding blocks on this special. 밥은 여기 앨리스한테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블록이고요. 그 거래는 포함되지 않은 블록이 이제 서로 동일한 부모 블록을 해서 이렇게 채굴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체인 스플릿이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Truthful involves blockchain. 자, 그래서 앨리스는 이 위에 있는 체인을 계속 Always trusts the longest 요거를
Alice might be able to 앨리스는 요거를 계속 이제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is to find blocks more quickly. 앨리스도 열심히 계산을 해서 이제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She has close to 50% of the computer. 이항 이족 보행 그 이제 포화son 분포에 의해서 이게 랜덤 워크를 하죠. Other units of the program goes faster than the single fragile blockchain that Alice is feeding the clock. 자, 그런데 보통 앨리스 혼자 하는 거는 중과부적이죠. 네트워크의 그 다른 참여자들이 더 긴 체인을 만들어 나가게 되니까. That means that you shouldn't necessarily 그래서 build one block over here immediately. Instead, you should wait for several new blocks to be added on top of it. If you still haven't built 자, 이 부분도 약간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체인이 스플릿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블락만 이제 쳐다보게 되면 뒤에 충분히 쌓이기 전에는 이 블락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뭐냐면요, 이 블락의 내용이라는 게 실제 거래의 디테일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앨리스가 바백에 $50를 준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수정해서 앨리스가 바백에 나중에 $10만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예 내용이 기존 값이랑 막 변경이 되거나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중 지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중 지불에 대해서만 With that, we've hit all the main ideas. This distributed ledger system is part of the same chain that everyone else is using. With blockchains, you can click to be added on top. 그래서 If you still have 이렇게 많이 기다릴 필요는 사실상은 없어요. 이 내용이 통째로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트랜잭션이 이중 지불되냐 안 되느냐, 이것만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내용 자체가 나중에 가서 이 마이너가 아주 엉뚱한 내용으로 기입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고요. 프로토콜이 변경한다던가 채굴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불가능하죠. haven't heard of any novel blockchains, you can guess that this product is part of the same chain that everyone else is using. And with that, we've hit all the main ideas. 또 정리하자면 This distributed ledger system based on 자, 디지털 시그니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맞다. 디지털 시그니처를 통해서 보내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실제로 한 게 맞다라는 걸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The ledger is the currency. 자, 돈은 그냥 장부 자체가 돈이다. 그 다음에 분단.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했지만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 이게 탈중앙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디스트리뷰티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참여와 이탈이 보장되는. 사실은 탈중앙이라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roof of work. 자,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proof of work가 필요한 부분은 누군가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정통성, 장부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게 작업증명이다. 수학적으로 작업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에 있는 그 문양, 복잡한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하나의 작업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각각의 이 작업 프로프 워크의 블록들을 연결고리를 하면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거래의 순서를 기입한다. 쭉 나열하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proof of work is more or less all the Bitcoin protocols and how many other cryptocurrencies are. 그래서 많은 다른 암호화폐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이해를 하면 좋겠다. Find a special number so that the hash of the block starts with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블록 난이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It means there will never be more than 이건 이제 반감기에 대한 내용인 거고.
makes for higher throughput of understanding for anyone looking to add a few more branch questions. If interested in helping out,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다소 이제 2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설명과 함께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P2P 코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봤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원본 영상을 한번 따로 천천히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저의 이 설명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짠일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인사는 바이바이. 방송 시작을 안 했나?